여러분의 말 못할 법률 고민 속 시원히 풀어드립니다. 친절한 생활 법률. 오늘도 김남국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남국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의 사례를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애는 왜 안 데리고 나왔어? 주말마다 아이 보여주기로 합의하고 이혼한 거잖아. 공부하느라 바빠서 그렇지. 곧 있으면 우리 해외로 이민 가. 이 말 하려고 나오라고 한 거야. 지금도 애 얼굴 보기 힘든데 해외로 나가면 이제 아이 볼 생각도 말라는 거야 뭐야? 갈 거면 혼자 가! 애는 내가 키울 테니까. 이혼할 때 양육권 나한테 주기로 합의해놓고 이제 와서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절대 안 돼. 일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이혼할 때는 서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배려를 한다는 측면에서 상대에게 양육권을 양도를 했는데, 아니 내가 볼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벌여주고 나한테 보여주지도 않고 그러면 당연히 찾아오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양육권 변경이 가능합니까? 네, 실제 이런 그 면접 교섭권이 실제로 확보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이혼하고 나서도 이제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 지금 이제 저희가 본 사례처럼 면접 교섭권을 완전하게 보장을 해주지 않다가 예. 또 이민을 가버리게 된다라고 아하. 한다면 사실 어떻게 해외까지 가가지고 볼 수가 없잖아요. 뭐 매주 한번 본다는 게 불가능한 예.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양육권자 변경이라든가 친권자를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이민을 가는 것이 아이 교육을 위해서 간다라고 하면 사실상 양육권자 변경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주지가 않고요. 예. 다만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보여주지 않을 생각으로 어학연수를 보낸다거나 예. 아니면 같이 이제 해외로 이민을 가버린다라고 예. 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고의를 가지고 이 남편이 가지고 있는 면접 교섭권을 방해하는 어떤 그런 그렇죠. 것이기 때문에 1심 판결에서는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이라도 시차나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고려해가지고 영상통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아이와 남편이 이야기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확보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만약 그게 보장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양육권을 변경할 수 있다라는 이런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양육권과 친권이 다르다는 거 모르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 확실히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친권은 포괄적인 권리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녀에 대해서 자녀를 교육하고 양육하고 대리하고 재산을 관리하고 이런 어떤 포괄적인 권리와 의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양육권이라고 하면 아이를 훈육하고 함께 같이 데리고 살면서 교육하는 이러한 권리를 양육권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양육권은 넘기더라도 친권은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보통 이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친권은 부모 두 사람에게 공동으로 그대로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예. 양육권만 사실 이혼한 부부에게 같이 양육권을 행사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어느 한쪽에 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이혼에도 이제 친권을 한쪽에 그냥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친권을 공동행사 이렇게 돼 있지만 친권도 포기할 수는 있는 거죠? 포기할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친권을 법원에서 박탈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없다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친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부모와 자식 간에 주는 이 천부적인 어떤 권리다라는 그런 법원의 인식이 있기 때문에 예. 사실은 좀 이렇게 과하다 싶을 정도로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친권이 박탈되거나 포기하는 그런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양육권의 변경도 가능하니까 양육비의 그 어떤 금액도 변경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예. 증액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예. 감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하. 증액하는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어떤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그러니까 아이가 이렇게 통상적으로 자라다가 크게 좀 다쳐가지고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어떤 질병 치료와 관련된 병원비가 발생을 한다라거나 아니면은 뭐 교육을 위해서 특별하게 어떤 비용이 발생한다, 학원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뭐 갑자기 이제 이혼을 했는데 너무 잘 된 겁니다, 남편이. 예. 그래서 원래 이혼을 할 당시에는 월급이 한 300만 원 정도,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는데 너무 잘 돼가지고 고액연봉자가 됐다. 한 달에 뭐 2천만 원씩 이렇게 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어떤 사정 변경을 통해서 증액을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이제 양육비를 줘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본인이 사고를 당해가지고 일을 못하게 된다거나 예. 아니면 실직 등의 사유가 발생되었다라고 한다면 감액을 좀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문제는 그 아이의 양육비를 나 필요 없어 그러고 안 받겠다고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랬는데 자기가 다쳤어. 그래서 애를 어떻게든 그 키워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 이러면 그 포기했던 양육비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포기의 의사라는 생각이 되지가 않고요. 아마 네. 일정 기간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아하. 이 양육비가 또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포기를 한 권리이기 때문에 그 해당 부분은 사정 변경으로 인해서 그 해당 부분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실제로 보면 이제 혼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자기는 가서 돈을 벌고 이제 뭐 자기 부모님한테 아이를 좀 양육해달라고 맡긴다거나 또 뭐 인척들, 뭐 자기 동생들 이렇게 맡길 수가 있잖아요. 네. 이러면 실제로 키워준 사람들이 양육권을 청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양육권과 관련돼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어요? 네, 실제로 부부가 이혼을 해가지고 어느 한 부모가 키우겠다라고 했는데 키우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통은 그럴 경우에 자신의 부모,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아이를 맡기고 이제 떠나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예. 이런 경우에 할머니가 직접 실질적으로 양육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입증을 하면 예. 이것을 본인 자식에게 양육비를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마지막으로요. 요즘에는 반려견을 자식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혼 후에 자식은 없는데 이 반려견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갖고 또 야, 네가 키우자 그랬잖아. 아니야. 뭐 네가 데려왔잖아. 이러면서 싸우는 경우가 있다면서요. 네, 실제 제가 맡았던 사건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실제 맡았던 네, 사건이군요. 조정을 하는데 아이 양육권과 관련해서는 서로가 다 아이를 키우겠다라고 다퉜는데 예. 이 반려견과 관련해서는 뭐 비용도 들고 여러 가지 좀 불편함이 있다 보니까 이 반려견을 키우지 않겠다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좀 발생한 겁니다. 예. 이 재산 분할을 할 때 반려견은 사실 이제 살아있는 생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재산, 물건처럼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안 데려가겠다라고 하면 진짜 법원으로서도 난감한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예. 보통 이런 경우에 가사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 법원에서 이 부인과 이 남편의 어떤 부부 공동 생활하는 동안에 어떻게 생활했는가 여러 가지 것을 조사를 하게 되고요. 예. 그래서 이제 반려견과 관련해서도 평소에 반려견이 누구를 더 따랐는가, 그리고 반려견을 누가 더 챙기고 병원 갈 땐 또 누가 데려가는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반려견을 데려가는 쪽을 사실 재판부가 좀 조정을 통해서 결정해 준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경제적인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면. 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잖아요. 법적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양육비를 청구를 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양육비를 직접 명목으로 정해가지고 줄 수는 없지만 예. 다른 항목에서 그러니까 내가 위자료를 조금 양보하는 대신에 이 강아지를 키우는 데서는 좀 비용이 드니까 이 정도는 고려를 해달라라는 식으로 그런 다른 조정. 다른 항목에서 좀 조정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마지막으로 오늘의 사례 한 줄로 간략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네, 이혼을 한 이후에 사실 뭐 부부간에 이혼한 전 남편이라든가 전 부인과의 어떤 갈등 때문에 뭐 양육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툼을 또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 이 법은 권리 위에 자는 자를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만약 어떤 사전 변경이 있다라고 한다면 법원을 통해서 이것을 충분히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치 김남국 변호사를 찾으라고 하는 얘기처럼 들립니다. 예, 오늘도 김남국 변호사와 함께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